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7일에 새로운 BWF 세계 배드민턴 랭킹이 공개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에서 연이어 정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랭킹 포인트에는 뜻밖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는 굳건했고 점수 또한 그대로였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11만 7,270점으로 정상을 지켰고 왕제이는 10만 3,622점으로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상위권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천위페이가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여자 단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경기 결과 보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승을 하고도 포인트가 제자리 걸음일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독특한 랭킹 구조가 다가올 2026년 전형 오픈과 아시아팀 선수권 대회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자 단식 판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시죠. 이번 랭킹 발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우승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영역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여자 단식 세계 최강자의 자리인 11만 7,270점을 고수했고 왕지희 역시 10만 3,622점으로 2인자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체가 아니라 한 선수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2주 동안 슈퍼 1000과 슈퍼 750 등급의 대회를 밥 먹듯이 재패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이나 인도 오픈 같은 시즌 개막전마저도 그녀에겐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작년에 세운 자신의 위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된 셈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승은 더 이상 보상이 아닌 지켜내야 할 의무가 됩니다. 포인트를 쌓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이겨야만 하는 숙명적인 구조에 놓인 것이죠. 랭킹 시스템이 부여할 수 있는 최고점에 사실상 도달했기에 승리가 곧바로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세영 선수가 현재 서 있는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누군가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녀를 피하기 위해 대진표를 연구하게 만드는 절대 기준점. 랭킹 순위는 멈춰 있지만 그 순위를 지키려는 긴장감은 오히려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구도는 2026년 시즌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겁니다. 전용 오픈, 아시아 단체전, 그리고 이어질 슈퍼 1000대회 시리즈까지 안세영에게 관건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의 랭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제 성장 곡선을 타는 선수를 넘어 랭킹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BWF 세계 랭킹의 핵심 원리는 누적이 아닌 대체입니다. 지난 52주간 참가한 모든 대회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10개의 대회 점수만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새로운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점수가 무조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년에 같은 대회에서 이미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면 올해의 우승은 새로운 점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높은 점수를 지켜내는 방어전이 되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사례가 바로 이 원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은 슈퍼 1000대회로 우승자에게만 2000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승으로 얻은 새로운 12,000점은 작년의 12,000점을 그대로 대체했을 뿐 총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도 오픈도 상황은 같습니다. 슈퍼 750 대회 우승 점수는 11,000점.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도 이미 최고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번 우승 역시 점수 추가가 아닌 동일 점수로 교체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모르면 2연속 우승인데 왜 점수가 그대로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점수가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높아 더는 오를 곳이 없는 경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랭킹 시스템의 관점에서 안세영은 성장 구간을 지나 포화 구간에 진입한 셈입니다.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점수가 깎일 수 있고 이기면 이길수록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커지는 시기인 거죠. 따라서 지금의 우승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랭킹 숫자는 멈춰 있지만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한 경기의 난이도는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세영이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추가할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랭킹 소식에서 판을 뒤흔든 진짜 변수는 1위의 견고함이 아닌 3위권의 지각 변동입니다. 안세영과 왕지희가 각각 1, 2위를 지킨 것은
예상된 결과였지만 천위페이의 급부상은 여자 단식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천위페이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슈퍼 500 대회 우승으로 막대한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며 단숨에 여자 단식 최상위권 경쟁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순위 한두 계단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너먼트 대진표의 시드 배정과 초반 라운드에서 강자를 만날 위험성 자체를 뒤바꾸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BWF 대회 규정상 1번 시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진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2번부터 4번 시드까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그룹에 누가 포진하느냐에 따라 안세영이 토너먼트 초중반에 어떤 상태의 강적과 맞붙게 될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천위페이가 3위권의 자리를 잡게 되면 기존의 3라운드쯤에서나 성사되던 빅매치들이 이제는 8강이나 준결승 무대에서 더 일찍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훨씬 이른 단계에서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여자 단식의 판도는 누가 1인자가 되느냐를 다투는 싸움이 아닙니다. 최강자의 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이제 진짜 전쟁은 2위부터 4위까지의 시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의 변화는 올 잉글랜드 오픈은 물론 아시아 단체전 그리고 그 이후의 슈퍼천 시리즈 대회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결승전보다 8강이나 준결승전이 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함께 짚어주면 시청자들은 경기를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경쟁의 핵심은 누가 1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2위에서 4위 시드를 확보해 안세영을 어느 시점에서 만나느냐의 전략 게임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랭킹 숫자는 잠잠하지만 대진표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판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 불참한 것은 단순히 랭킹 포인트를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올 시즌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슈퍼 500급의 대회를 건너뛴다는 결정이 결코 여유로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2026년 시즌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 바로 내구성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안세영 선수의 무릎은 순간적인 파워를 마음껏 쓰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쉴 틈 없는 출전과 잦은 이동, 짧은 회복 기간이 반복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몸에 가해지는 부담과 부상 위험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퍼 500 대회에 추가로 나서는 것은 얻는 점수보다 감당해야 할 위험이 훨씬 더 큰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번 불참은 랭킹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랭킹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몸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올해 안세영의 시즌 계획은 최대한 많은 대회에 나가 포인트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랭킹 포인트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52주간의 성적이 이미 최고치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전에 적은 점수를 더하는 것보다 올 잉글랜드 아시아 단체전 슈퍼천 대회에서 100%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즌은 점수 차이를 더 벌리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지켜가며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안세영의 선택이 언뜻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인 장기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줄의 내레이션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점수가 멈춘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의 무대가 바뀝니다. 다음 경기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아닌 팀의 자존심이 걸린 단체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2월 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2026년 배드민턴 아시아 단체 선수권에 참가하며 안세영 선수 역시 팀의 에이스로서 합류가 유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전은 오로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전할지 말지, 몇 경기를 뛸지 모두 선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팀 대항전은 전혀 다릅니다. 팀의 승리가 걸린 순간 세계 랭킹 1위라는 타이틀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단체전에서 에이스가 한 경기를 쉬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휴식을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컨디션이 100%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약체로 평가받더라도 그래도 안세영은 나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생겨나는 것이죠. 딜레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올 시즌 안세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랭킹 포인트를 더 쌓거나 슈퍼 500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출전 계획으로 무릎을 보호하고
올잉글랜드와 같은 큰 무대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전은 바로 그 계획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개인의 장기적인 안목이 팀의 단기적인 승리라는 명분 앞에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단체전은 결과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안세영이 몇 경기에 출전하느냐보다 팀이 그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선에서 보호해주느냐가 2026년 시즌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영상의 한 문장으로 담아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랭킹 1위의 시즌 목표는 점수가 아닌 출전 설계이며 단체전은 그 설계를 뒤흔들 가장 큰 위협이다.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던지고 싶어할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안세영에게는 결과보다 선택이 훨씬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잉글랜드 오픈이 열리는 3월까지 안세영은 과연 계획대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슈퍼 500과 슈퍼 750 대회를 어느 수준까지 건너뛰고 어떤 대회에 전력을 쏟아부을지가 그녀의 무릎 상태와 시즌 후반기 전체를 좌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00위페이의 급부상이 단순한 순위 변동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시드 배정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2위, 3위, 4위 시드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안세영이 언제 누구와 맞붙는지를 바꾸고 이는 곧 체력 소모량과 대진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아 단체전은 안세영의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로를 가중시키는 독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약이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시즌 안세영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 그 자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을 대회 일정, 시드 변화, 체력 데이터에 근거하여 하나씩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제 우승을 해도 랭킹 포인트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량이 하락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지배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52주간 쌓아 올린 업적이 워낙 압도적이라 지금의 우승은 포인트를 추가하기보다 현재의 왕좌를 굳건히 다지는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다가올 2026 시즌의 관건은 단순히 성적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대진운이 어떻게 풀릴지, 어떤 스케줄을 소화해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릎 부상과 누적된 피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올 시즌 그녀의 행보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점수 차이를 더 벌리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더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무대를 위해 과감하게 휴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현재 안세영은 어떻게 더 강해질까가 아닌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잉글랜드 오픈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금의 안세영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대진 구조와 규칙의 변화, 그리고 피로도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통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